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엄마, 어디 아파? 엄마 왜 그래? 아줌마,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저희 엄마가 이상해요. 아휴, 대낮에 이게 무슨 소란이야. 넌 옆집 꼬마 아니야? 아유, 왜 그러고 있어? 니네 엄마는? 엄마가 이상해요. 아휴, 니네 엄마 제정신인 게 더 이상하지. 그래, 엄마가 왜 이상한데? 엄마가 입에 하얀 거 자꾸 나오고, 지연이가 불러도 엄마가 막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떨어요. 입에서 하얀 게 나온다고? 이게 다 무슨 소리래? 집에 좀 가보자. 아이고 머니나, 세댁! 아유, 어머나, 미쳤어. 이 여자 농약 먹은 거 아니야? 싱크대 저거, 아유, 119.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농약을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쓰러져 있어요. 우리 엄마 많이 아파요? 아유, 세댁, 정신 좀 차려봐. 아유, 이 어린 것을 두고 어찌 그런 걸 먹을 생각을 다 했대. 아유, 괜찮아, 꼬마야. 기다려봐. 아저씨들 와서 엄마 데려갈 거야. 몇십 분 뒤. 아이고, 여기에요, 여기. 이 사람이 저기 보이는 저 농약을 먹은 것 같아요. 환자 심폐소생술을 먼저 하겠습니다. 들 건 얼른 가져오고 인근병원에 연락해. 우리 엄마 많이 아파요. 아저씨들 무서워요. 아유, 이 어린 것은 어쩌려고. 아유, 괜찮아. 혹시 환자분이랑은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습니까? 그건 모르겠고, 저는 옆집 사는 사람인데, 이 애가 지 엄마가 이상하다면서 우리 집 대문을 쾅쾅 두들기길래 뭔 일인가 들여다보니까 전 양반이 저렇게 나자빠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엄마 데려가지 마세요. 빨리 움직여. 아가야, 이리 와. 언니가 안아줄게. 엄마 괜찮으실 거야. 언니랑 같이 가자. 기사님, 얼른 출발해주세요. 환자 상태가 안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심박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멈추지 말고 계속해주세요. 병원 도착했습니다. 여기 농약 먹고 쓰러지신 분입니다. 지금 심정지 때문에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습니다. CPU 당장 준비하세요. 괜찮아, 아가. 괜찮아. 이제 병원 왔으니까 다 됐어. 괜찮으실 거야.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보호자가 따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도착하자마자 운명하셨습니다. 가족과 지인분들께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뒤. 네, 고아래요. 지연이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대요. 아니야, 나도 엄마랑 아빠 있어. 그런데 왜 맨날 엄마랑 아빠가 데리러 안 오시냐?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니네 엄마랑 아빠가 너 버리고 간 거래.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맞아. 니네 엄마 네가 힘들게 해서 농약 먹고 콱 죽어버리려고 하다가 진짜로 죽은 거래. 아니라고. 난 엄마 힘들게 한 적 없어. 그런데 왜 니네 엄마가 너 때문에 죽으려고 해? 네가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래. 우리 엄마가 말 안 듣는 애들이랑은 놀지 말라고 했어. 나 아니야. 우리 엄마 안 죽었어. 우리 엄마 나 데리러 온다고 했어. 이제 곧 올 거야. 거짓말쟁이. 거짓말까지 하고 너 진짜 나쁜 어린이구나? 아니야. 나는 나쁜 어린이 아니야. 14년 뒤. 지연아, 너도 알겠지만
이제 내년이면 네가 보육원에서 나가야 해서 마땅히 후원자도 없고 이런 말 하기 나도 좀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더 일찍 나갔어야 하는데 원장님께서 일부러 저 배려해 주신 거 알고 있어요. 하필이면 고아여도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연락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도 없고 세상에 피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그리고 그걸 납득해야만 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도 잘 알아. 이런 말밖에 해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그래도 저 있는 동안 원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신 덕분에 이렇게 학교도 다닐 수 있었는걸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건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꼭 월세방 보증금 같은 목돈 들어가는데 먼저 써야 한다. 알겠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아마 월세를 감당하기 정말 어려울 거야. 어린 나이에 벌써 알바 다니고 그러라는 게 좋은 부모 밑에서 컸으면 그런 거 안 해도 되겠지만 홀로 단단히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 생각하고 일자리도 알아보고 대학도 가고. 안 그래도 생각해 봤는데 제 주제에 대학은 무슨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고등학교 때까지 애들이 괴롭혀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의무 교육까지만 받고 그러려는 거 아니지? 그것도 없진 않겠지만 아시잖아요. 학교에 그렇게 크게 좋은 추억도 없고요. 공부도 재미없고, 그리고 말씀대로 월세도 내야 하고. 일단 알바부터 구하면서 머리 좀 식히려고요. 못된 것들. 자기들은 부모 하나 빼고 있는 게 뭐라고 우리 애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지. 그래도 공부는 꼭 해야 해. 지금은 조금 힘들어서 내려놨다고 해도 여유가 생기면 꼭 대학도 가고. 알겠지? 1년 뒤. 아니, 젊은 아가씨가 왜 이렇게 매번 집세를 밀리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번 달에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병원비에 쓰고 일을 조금 쉬었더니 아무래도 조금 빠듯해서요. 일주일만 주시면. 지난번에도 일주일만 달라고 해서 내가 보름이나 줬잖아. 매번 이러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알바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하도 갈 데가 없고 불쌍해 보여서 내가 월세 낮게 해준 거 아가씨도 알고 있지? 그런데 그런 내 배려를 이렇게 원수로 갚으면 되겠어? 보증금도 없이 집을 빌려줬는데 이렇게 월세도 밀리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꼭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월세 낼게요. 긴 말 필요 없고 나도 더 이상 아가씨 사정 봐주고 매번 이렇게 찾아오고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 아가씨 핀잔 주고 싶지 않아요.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잖아. 오히려 내가 아가씨 도와주는 건데 안 그래요? 네. 항상 집주인 아주머니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제 사정 알고 배려해 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얼굴 볼 일 없게 합시다. 네? 그 말씀은 당장 이번 주 안으로 방 빼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보증금 없이 집 빌려줘. 월세 밀린 거 기다려줘. 나도 이런 걸로 귀찮게 이러고 싶지 않고 매번 불쌍한 아가씨 닥달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유, 그깟 달에 돈 몇 푼 나간다고 내가 그냥 안 받고 말지. 그깟 돈 몇 푼 안 받으실 거면 조금 기다려 주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가 뭘 얼마나 더 기다려줘요. 지은 지 30년도 다 돼가는 다 쓰러져가는 다세대 주택 옥탑방인데다가 단칸방보다도 작은 데다가 여름이면 물 새고 겨울이면 난방도 잘 안 돼서 집 매물로 내놔도 안 나가던 거 알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계약하던 사람들한테 월세 낮게 주고 보증금 안 받으려고 한 것도 알고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 받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고르다 보니까 집이 안 나가는 거였어요. 내가 뭐 아무리 집 저렴하게 내놨어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뭐하러 내 집에 살게 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저도 아주머니가 나쁜 맘 먹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그래도 저 위해 준다고 종종 반찬 가져다 주시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절 위해 주시는 거였다면 이렇게 추운 겨울날 일주일 안에 방 빼라고 하시면 전 어디로 가요? 제 사정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제 편의를 많이 봐주셨다고 해서요. 물론 제가 월세 밀린 것도 맞아요. 기다려주신 것도 맞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그깟 몇 푼 안 받고 말 거라면 안 받는 셈 치고 조금은 기다려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아니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뭘 안 받는 셈을 쳐요. 그건 안 살 때야 얘기지. 됐어요. 당장 나가라고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로 여기지 못할 망정. 저도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매번 옥탑방에 빨래 널러 오시면 빨래 닭에서 정리해드렸어요. 난방 안 되고 에어컨 고장나는 걸로 한 번도 까탈 부린 적도 없고요. 담배 피우러 오시면서 푸념하고 그런 것도 다 소음이라고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아주머니 최대한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도 뭐 이 집에 살면서 편하기만 한 건 아니었다고요. 뭐라고요?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으면 진작 나가지 그랬어. 부모 없고 돈도 없는 게 가엾고 불쌍해서 좀 대우해 주려고 했더니 당장 나가요. 당장 나가. 대우요? 100번 양보해서 제가 월세 밀린 거, 그것도 아주머니가 갑자기 월세 올려서 더 그런 거잖아요. 저도 여기 오래 안 있을 거예요. 일주일 안에 돈도 드리고 방도 뺄 테니까 다음 세입자 구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뭐야? 참, 내가 호랑이 새끼를 걷어주려고 했어, 아주. 그러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옛 어른들 말씀이 딱 맞지? 홧김에 일은 저질렀는데 알바 사장님한테 갑을 또 받기 좀 그런데, 진짜 어떡하지? 당장 직장 구하려고 해도 다 대졸자만 뽑고, 이래서 원장님이 대학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나? 그런데 내 형편의 대학은 무슨. 일단 뭐라도 알아보자. 뭐라도. 1년 6개월 뒤. 난 처음에 웬 젊은 아가씨가 신입이라고 들어와서 저 가느다란 팔로 뭘 하겠나 싶었다니까. 그런데 다부지게 얼마나 성실히 일을 하는지. 그때는 저도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게 정말 맞나 싶었는데, 당시에 집도 없고 돈도 필요해서 여기 숙식 제공이 된다길래 입사한 거였죠. 요즘 그런 숙식 제공해준다고 하고 노동력 착취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나마 여기는 그런 곳은 아니라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일한 지 얼마나 됐지? 일은 좀 할만하고, 아주머니들께서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좋아요. 일하는 것도 재밌고 즐겁고요. 소소하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너무 좋고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고 그래. 곧 점심시간인데 밥도 많이 먹고 든든하게 간식도 챙겨 먹고 그래. 오늘도 그 카페 갈 거야? 네, 거기 커피가 입에 잘 맞더라고요. 아주머니 것도 하나 사올까요? 따뜻한 라떼? 아가씨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고 그런다고 그래요. 차도 내가 사줄게. 자, 여기요. 가서 아가씨 좋아하는 커피랑 돌아올 때 내 라떼 하나만 부탁해요. 안 그러셔도 돼요. 저도 엊그제 월급 받아서. 어른이 사준다고 할 땐 네 하면 되는 거예요. 응? 다녀와요. 감사합니다. 몇 시간 뒤. 오늘도 오셨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샷 추가. 얼음은 갈아서 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따뜻한 라떼 한 잔 추가할게요. 네. 저희 커피가 입에 맞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결제는 이 카드로 하시는 거예요? 처음 커피를 마셔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결제는 이 카드로 해주세요. 커피를요? 실례지만 혹시 몇 살인지 여쭤봐도 돼요? 아, 저 이제 21살인데 어려 보이시긴 했는데 다행히 미성년자는 아니네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원두를 골라서 쓰고 있다곤 해도 미성년자가 자주 마시기엔 커피가 썩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정말 커피 처음 마셔봐요? 네, 커피가 조금 비싼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조금 사치 부리는 것 같았는데 이제 저도 월급 받고 그러니까 이 정도 사치는 부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정말요? 그럼 더 자주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저희 이번에 런칭할 케이크인데 한번 드셔봐 주세요. 설마 케이크도 처음은 아니죠? 케이크가 처음은 아닌데 자주 먹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예쁜 케이크를 그냥 주셔도 돼요? 저 이렇게 예쁜 케이크 처음 봐요. 너무 작고 예쁘다. 조각 케이크인데 곧 크리스마스라서 꾸며봤어요. 어때요? 예뻐요? 너무요. 진짜 저 가져가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데 저기 항상 자주 와주셔서 제가 드리는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세요. 정 그러면 혹시 주말에 시간 어때요? 주말에요? 주말에 나가서 일을 하진 않는데 저 그날 여기 알바하러 올까요? 네? 아니에요. 케이크 하나 주고 생색 내지도 못하겠네요. 이거 주고 알바로 부려먹는 건 너무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혼자 영화 보는 걸 좀 못해서요. 정 고마우시면 저랑 같이 영화 보러 가주실래요? 영화요? 설마 영화관 처음 가는 거예요? 네, 저 영화관 처음인데 괜찮으시면 같이 보러 갈게요. 근데 정말 그걸로 되는 거예요? 뭐 냉동인간 뭐 이런 거 아니시죠? 좋아요. 처음 영화관 가는 상대가 저라서 왠지 뿌듯하고 그러네요. 그럼 주말 시간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아요. 그럼 여기 카페 앞에서 만날까요? 집에서 여기 가까워요? 네, 그럼 주말에 여기 앞으로 올게요. 알겠어요. 주말에 만나요. 1년 뒤. 이젠 하다 애미 애비도 없는 애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엄마, 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는 나도 뭐 아빠 없이 잘만 컸는데 왜? 그거랑 이거랑 같아. 네 아빠는 명이 짧아서 그렇게 간 거고, 쟤는 부모가 제일 버렸다잖니. 아휴, 넌 애가 그걸 들어놓고도 저런 근본도 없는 애랑 만나고 싶디? 버린 게 아니라 장인어른께선 지연이 어린 나이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고, 어머님은 그게 너무 비참하시고 속상하셔서 그만 그렇게 돼버린 거고, 지연이를 버린 거랑 다른 얘기잖아. 부모가 앞뒤 생각은 안 하고 농약 처먹은 게 애 버린 거랑 뭐가 달라? 그런 집에서 애가 뭘 보고 자랐겠어? 보육원에서 평생을 살았다는데. 보육원에서 자라면 뭐 다 삐뚤어지게 자라고 부모랑 자라면 다 바르게 자라? 나는 뭐 어디 얼마나 바르게 자랐다고. 야, 내가 널 얼마나 애주중지 키웠는데 아유 말은 그따위로밖에 못해? 지금 언제 봤는지도 모르는 계집애 감싸겠다고 감히 엄마가 준 애정을 그런 애한테 비유하고 그럴 거야?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엄마가 지연이 처음에 볼 때만 해도 나쁘지 않은 애인 것 같다고 했잖아. 그때는 걔가 그렇게 부모 없이 자란 줄 몰랐으니까 하는 소리고. 아유, 출시는 못 속인다고 보육원에서 나고 자란 애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고. 정말 때 하나 묻지 않고 순수하게 큰 애야. 커피도 사치라면서 20살 넘도록 한 번도 마셔보지도 못하고 내가 서비스해준 케이크에 감동해서 주말에 알바하러 나오겠다고 하더라. 그 흔하디 흔한 영화관도 한 번도 안 가봤대. 걔는 다 내가 처음이었어. 얼씨구.
여자한테 미쳐도 단단히 미쳐서 그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분도 못하는 거지. 그럼 남자 꼬시려는 애가 그런 말 못할 것 같아. 아휴, 네가 카페 사장인 거 알고 꼬리 치는 거지. 글쎄 지연이는 그런 애 아니라니까. 20살 되자마자 보육원에서 나와서 알바하면서 월세방에서 살았다고 했어.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학창 시절에도 보육원에서 다닌다고 너무 불쌍하게 큰 애야. 엄마, 지연이 정말 불쌍한 애야. 그런 불쌍한 애를 왜 네가 걷어들이려고 하는 건데? 네가 무슨 자선 사업가야? 네가 무슨 청년 후원단체인 줄 아냐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지연이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순수하고 맑은 친구라서. 엄마는 왜 그렇게 반대만 해? 부모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너도 부모가 돼보면 알아.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는 거,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 줄 알아? 부모 손 떠나서 잘 되는 자식 하나도 못 봤다. 아무튼 안 돼. 나는 이 결혼 반대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안 돼. 그럼 결혼 안 하고 둘이서 같이 살다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할게, 결혼. 그러면 돼? 애가 끝까지. 아유, 너 엄마 죽으려고 고사 지낸다는 거야, 뭐야? 아유, 이게 어디라고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지고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있어. 너 아빠 없다고 이런 식으로 엄마 무시하는 거야? 엄만 어쩜 그렇게 고집불통이야. 내가 언제 아빠 없다고 엄마를 무시했어? 그럼 나도 어디 한번 고집 부려봐? 나 지연이랑 결혼 못하면 어디 가서 콱 죽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뭐? 너 지금 엄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인지 진짜인진 엄마가 알아서 판단해. 야, 너 어디 가? 김현우! 아유, 저게 진짜. 3년 뒤. 아유, 곱기도 고와라. 아유, 이걸 아까워서 어찌 입는다. 어머님, 옷 사오신 거예요? 색이 너무 예쁘네요. 옷감도 너무 고급스럽고 좋으신 것 같아요. 네가 옷을 보면 뭘 아니? 아유, 이게 고급스러운 옷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한다고? 네? 아니, 옷이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서. 하여튼 지도 눈이라고 비싼 건 알아서. 이거 세탁할 거니까 건드리지 말고 거기 내버려둬라. 그러면 저 이따가 퇴근하고 와서 빨래할 건데 이것도 같이 할까요? 아니 뭐? 내가 지금 실컷 말하는 거 뭘 들은 거야? 세탁할 거라고 하잖아, 세탁. 이제 가는 귀도 먹었어? 이 귀하고 비싼 옷을 네 그 손으로 빨아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입지도 말고 쓰레기통에 처박으라는 거야? 아니, 제가 공장에 다니니까 거기서 웬만한 세탁업은 다 할 줄. 지금 그런 싸구려 공장에서 일하는 손기술로 내 옷을 빨겠다는 거야? 그래서 옷감 상하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그래도 저 일하면서 한 번도 옷값은 상하게 한 적은 그런 데서 취급하는 옷이 다 거기서 거기지. 지금 내가 옷 입지도 않았는데 옷 버릴 걱정부터 해야겠어? 아니에요. 죄송해요. 내가 아들이 너 아니면 딱 죽어버리겠다고 안 했으면 이 결혼 하지도 못했어. 알아 몰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대신 합가하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 그나마 내가 너 허튼 짓거리 못하게 감시하려고 이 집에서 같이 살자 했으니 망정이지.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돼도 유분수지. 너 지금 하고 있는 꼬락서니 봐라. 시어머니 옷을 해먹으려고 수작질을 부리지 않나? 일 간다는 핑계로 집안일 밀리는 꼴 좀 봐. 설거지는 지금 하려고 했고 빨래는 이따가 퇴근하면 해야 해요. 곧 출근 시간이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못할 망정. 아침 다 지나서야 저 10시가 넘어서야 비쩍비쩍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려오질 않나. 지는 새벽에 출근한다고 다 식어 빠진 국을 나보고 데워서 먹으라고 차려놓고 출근하질 않나. 그럴 거면 일을 때려치우든가. 저희 형편에
제가 일을 그만두면 많이 힘들어져서요. 남편네도 지금 카페 근처에 프랜차이저가 하나 들어와서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아유, 속 터져서 정말. 다른 집은 아들 잘 키워서 며느리 덕 보고 산다는데 나는 복이 없어도 지지리도 없지. 어디 부모 없이 큰 애를 데려와서. 아유, 비켜! 몇 달 후. 아니, 저게 다 뭐야? 웬 시꺼먼 차가 저렇게 많이 들어온대? 오늘 무슨 날이야? 오메, 여기로 들어오자뇨. 이거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내가 사장님 불러올 테니까 다들 기다려. 황지연 씨 계십니까? 뭐? 누굴 찾는다고? 지연이? 저를 찾으신다고요? 그쪽이 황지연 씨입니까? 네, 제가 황지연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잠깐 저희랑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저 아직 일하는 중인데요. 어디에 가는지 누구신지 말씀은 해주셔야죠. 그거야 함께 가시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여기 사장님께는 이쪽 명함으로 연락 부탁드린다고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황지연 씨 빠지는 목 지불하겠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잠깐만. 지연이 어디로 데려가는 건지 말은 해주고 가셔야죠. 저기요. 이봐요. 아휴, 이게 다 무슨 난리래? 지연이 저거 사채라도 쓴 거야? 아유, 그럴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인지 의원. 몇 시간 후.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집이야 궁궐이야. 세상에. 방금 공장에서 모셔옴에 있어 무례하게 군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모셔오라는 회장님의 전원이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안쪽에서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회장님이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왜 저를 데려오라고 하시는 건데요? 이쪽으로. 안에 들어가시면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회장님 모셔왔습니다. 그래, 황주형. 네가 황주형이 딸이냐? 네, 저희 아빠 이름을 어떻게... 네, 맞아요. 저희 아빠가 황주형이신데요. 아이고, 그래. 지도둑질은 못한다고. 이리 하나 보자. 그래, 주형이 딸이라고. 내가 네 할머니다. 내가 주형이 엄마 되는 사람이다. 30년 전 어느 날 나는 절대 그 여자랑 결혼하는 거 허락 못한다고 진즉 몇 번이나 말했다. 엄마, 제발요. 저 그 여자 진짜 사랑해요. 사랑이 밥 먹여주는 줄 알아? 저 그릇집 사장 딸이 네가 그렇게 좋다는데 그냥 결혼이나 해주면 좀 얼마나 좋아. 내가 그 여자랑 헤어지래? 결혼만 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껍데기뿐인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급수라는 게 있는 거야, 급수가. 걔 고아라고 하지 않았니? 친인척도 하나 없고 제 뒷배도 없고 근본도 없는 계집애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삼으라고? 너 이 어미가 얼마나 우스갯거리가 돼야 속이 시원하겠어? 가뜩이나 회장직에 여자가 앉아있다고 우리 구릅 까는 거 알아 몰라? 그거야. 내가 이 회사를 일구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했는지 그 옆에서 지켜본 네가 나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다. 나도 많이 양보했잖니. 네 그 사랑 누린지 연애 누린지 해, 안 말리마. 그런데 결혼은 안 돼.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절대 이 사람 말고 다른 여자랑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의 눈이 멀어서 코앞만 보고 미래를 볼 줄 모르고 네 행복을 빌어주는 게, 네 앞날을 창창하게 빌어주는 게 사랑 아니니? 그런데 너만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구나. 그 여자는 너를 돈줄 그 이상도 이하로도 보지 않는데, 엄마! 아무리 엄마라도 더 이상 그 여자한테 함부로 대하시는 거 저 더는 못 보겠어요. 못 보면 어쩔 건데? 그래,
그렇게 사랑이 소중하다면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대신 넌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 아들 아니다. 알겠니? 꼭 그렇게 하셔야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네가 내 뜻을 거역하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야 있겠니? 네가 지금껏 누구 덕에 호의호식하고 누구 그늘에 있었는지 깨닫길 바랄 뿐이다. 그러다 보면 깨닫겠지. 사랑 그까짓 것도 별거 아니라고. 아니요. 저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회사의 사업에 미쳐서 자식도 남편도 언제라도 잘라낼 수 있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다신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도련님 저렇게 내버려 두셔도 괜찮겠습니까? 평생을 내 그늘 아래서 살아온 아이야. 내 손을 벗어나서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지금이야 치기 어려서 저러겠지만 곧 돌아올 거다. 얼마 후 그게 이미 신혼집을 구하셨다고 합니다. 금방이라도 돌아올 줄 알았는데 꽤 오래 버티는구나. 신혼집 어디? 다소 말씀드리기 민망한 곳에 살고 있어서 사진으로 남겨왔습니다. 이게 뭐야? 단칸방? 고작 나를 어미를 떠나서 산다는 게 고작 이렇게 다 쓰러져 가다 못해 폐허 더미 같은 단칸방에서 살겠다고? 아휴, 이건 또 뭐냐? 에? 네, 아이도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소꿉놀이도 정도껏 치다가 때 되면 돌아와야지. 홧김에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지. 애까지 만들어서 뭘 어쩌자고.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 뭘 어떻게 해. 이제 더 이상 황주형인 내 아들 아니야. 앞으로 나한테 이런 거 보고도 하지 말게. 자기들 멋대로 살아보라고 해. 이미 내 손을 떠난 일이야. 자기들끼리 살다가 나중에 아쉬워도 절대 도와주지 말게. 그래도 저렇게 도련님 내버려 두셔도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매일 밤 도련님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네도 알겠지만 부모 노릇이라는 게 참 어려워.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우려스럽다고 말해도 자식한텐 그게 다 잔소리인 거지. 지금 당장에야 저렇게 사랑에 목매고 그러지만 진짜 중요하고 지켜야 할 건 다른 거란 걸 저도 알게 될 때가 오겠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대로 일단은 내버려 둘까요? 이제 와서 지가 살림까지 차렸는데 내가 뭘 어쩌겠나. 확 뒤집어 버리고 싶지만 그래, 내 아들 아니라고 했고 내 자식 하기 싫다고 나간 놈 뭘 어쩌겠어. 종종 그 여자한테 연락해서 필요한 건 없는지나 물어봐. 3년 후.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도련님께서 오늘 새벽에 병원에 입원하셨고 방금 소식을 전해드리러 오는 길에 사모님으로부터 부고를 전달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부고라니? 병원이라니? 그게 사모님께서 조금 아프셨던 모양입니다. 산후 직후 우울증을 앓으신 모양인데 병원 약과 더불어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우셨는지 도련님께서 부업으로 배달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부턴 주말에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데 사고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 애가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그 다 쓰러져가는 집 월세도 못 내서? 병원비가 아쉬워서? 네, 아무래도 자금난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나한테 이야기하지도 않고 고작 자기 여자를 내가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끝까지 이런 식으로 굴다가 부모가 제 묘자를 지키게 한다고? 이게 지금 내가 들은 게 맞나? 지금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도련님 시신을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가보시겠습니까? 내가 그 여자한테 그러라고 자네 연락처를 알려준 게 아니야. 상황이 그러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도련님께서 절대 회장님께 손 벌리지 말라고 엄포를 두셨다고 합니다. 사정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면목 없다고 연락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됐네. 됐으니까 그 여자랑 다시는 연락하지 말게. 내 아들이 집을 나간 것도 그렇게 된 것도 전부 그 여자 때문 아닌가? 사모님께는 그럼 뭐라고? 사모님은 무슨 사모님? 나한테 며느리가 없는데.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며느리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내 아들 잡아먹은 계집애를 며느리라고 불러줄 생각도 없네. 그만 나가게. 나도 혼자 있고 싶네. 다시 현재. 그러다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그렇게 아들이 나한테 연락하지 않으면서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여자를, 자식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 아들을 볼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저는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알지.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 그 여자를 찾았을 땐 이미 그 여자도 내 아들 뒤를 따라서 갔을 때였다. 듣자 하니 남편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농약을 먹었다고 하더라. 어쩌면 내 아들이 말한 사랑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하더군. 저는 어렸을 때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엄마가 밤마다 절 끌어안고 내 아가 주형 씨를 읊조렸던 기억이 나요. 아빠 이름을 한 번도 알려준 적 없지만 그게 아빠 이름이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제서야 죽은 며느리가 안쓰럽더구나. 그 아이도 기구한 인생이었지. 미안한 마음에 뒤늦게 사죄한다고 너를 찾아 헤맸는데 다들 네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더구나. 당시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너를 찾으러 다녔단다. 저를요? 저를 왜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며느리가 남겨주고 간 내 하나밖에 없는 손녀니까. 그런데 어디에도 너를 찾을 수가 없더구나. 내가 네 이름 석자를 몰라서. 그러다 이번에 찾게 됐다. 이름이 지연이라고? 네, 못난 것. 그 이름은 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장난삼아 나랑 함께 지었던 이름이다. 나중에 엄마가 마음에 들 며느리를 데려온다고. 그래서 손녀 이름은 지연이로 짓고 손자가 태어나면 지우로 이름을 짓고 싶다고 했었지. 못난 것, 못난 것. 이 어리고 예쁜 것을 두고 어떻게 먼저 갔을까? 할머니가 정말 제 할머니가 맞으세요? 그럼 당연히 그렇고 말고 검사를 해봐도 좋다. 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리고 지금에서야 늦었지만 너에게 많이 미안하다.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 아니에요. 그냥 제 곁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종종 좋은 인연을 만나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보육원에서 자라서 얼마 전에는 결혼까지 했다고 들었다. 거기서도 고생을 많이 했고 결혼도 쉽지 않았다고. 내가 네 아빠를 그렇게 밖으로 내쫓아버려서 네 엄마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너에게 지난날 많은 상처를 준 것 같아. 이 헬미가 너무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부모님들께서 하신 선택이었는걸요. 아니다. 아니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너한테 그간 해주지 못했던 걸 모두 해주려고 한다. 너도 보다시피 내 몸 상태도 그리 좋진 않아서 모든 걸 다 해주기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내 재산의 절반인 15억을 너에게 상속해 주려고 한단다.
15억이요? 그럼 제 월급의 몇 배죠? 그렇게나 많이요? 왜요? 제가 아빠 딸이라서요? 그 돈은 네가 원래 내 손주기 때문에 누렸어야 하는데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란다. 이걸로 턱없이 부족하고 네 상처를 살피기엔 현저히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거라도 받아주겠니? 저는 그렇게 큰 돈은 아무래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갚을 수도 없고요. 제가 누군가의 딸이라는 그런 작은 이유로는 더더욱이요. 작지 않아. 네가 고생한 그간의 세월을 어떻게 그 돈으로 다 보상할 수 있단 말이니. 할미가 미안하다. 할미가 전부 다 잘못했어. 너에게서 부모를 빼앗아서 너무 미안하구나. 이 할머니를 용서해 주겠니? 그리고 사죄를 받아준다는 의미로 그 돈을 받아주겠어? 일주일 뒤. 아니, 이젠 하다 휠체어 끄는 노인네를 데려와? 이 좁아 터진 집구석에? 저희 할머니세요. 할머니, 저희 시어머니세요. 그래, 같이 살고 있단 얘기는 들었다.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지연이 할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집 보면 알겠지만 지연이 얘뭐 없습니다. 부모도 없다더니 어디서 할머니가 나타나는 거야? 너는 애가 이렇게 남의 말을 퍼뜩퍼뜩 믿어서 어떡하려고? 부모가 없다고 근본까지 없고 생각머리까지 없으면 되겠어? 그게 아니라 정말 저희 할머니 시끄러워! 손주한테 대체 뭘 뜯어먹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겁니까? 너는 이런 대우가 아무렇지 않은 줄 모르겠지만 지연아, 네가 이렇게 담담하게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수십 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다. 이보시게 사부인,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건 손녀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온 게 아니라 도움이 돼보려고 온 겁니다. 휠체어까지 끌어가는 마당에 병시 좀 들어줄 애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얘가 친손주는 맞답니까? 이미 유전자 검사까지 마쳤고 내가 우리 손녀 할머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이런 사정을 모르고 방치한 제 죄를 사죄하기 위해서 손녀에게 15억의 재산을 주기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보시다시피 제 몸이 성하지 못해서 휠체어라도 타고 다닐 수 있을 때 와보려고 오늘 오자 한 겁니다. 15억이요? 15억의 재산을 주겠다고요? 아니, 사돈 어르신께서는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작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함입니다. 일선에서 물러선 진 꽤 되어서 회장직만 맡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좋은 집에 시집을 갔나 싶었는데 영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모쪼록 제 손주를 잘 부탁드립니다. 상속은 어제부터 절차를 밟고 있고 손녀딸이 원한다면 이 집에서 분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입니다. 그럼 그날 저녁, 지연아, 사돈 어르신은 잘 모셔다 드리고 왔니? 네, 죄송해요. 할머니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서 정말 인사만 드리고 가버리셨네요. 그래도 식사라도 좀 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나도 알고 있어. 나는 네가 부모 없는 거라서 미웠던 게 맞다. 물론 그렇다고 너 자체가 못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건 나도 알지만,
심술을 좀 부렸던 것 같다.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이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실 수 있으니까 일어나세요. 네가 이 집 나가고 싶어 하는 것도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안 된다. 네? 아니, 저 아직 아무것도 생각 안 해봐서. 할머니는 그냥 제가 분갈했으면 하시긴 하시는데 저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현우 가게에 있잖니. 그거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해준 거다. 이 신혼집도 마찬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걸 좀 갚아 나가는 중이었잖니, 우리. 아, 네. 그건 남편이 말해줘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요. 대출금이 꽤 커서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요? 그래.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좋은 투자처가 있다길래 지인 소개로 거기에 투자를 했지 뭐니? 그런데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우 가게랑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조금 땡겼다. 네? 저희 집이랑 남편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다고요? 아니,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그거 잘못되면 날아가는 거예요? 들어보렴, 지연아. 나는 절대 니들이 벌어다 주는 돈을 홀라당 해먹거나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런데 나는 그 이율이면 금방 빚도 다 갚고, 그래, 막말로 너네 분가도 시켜줄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그만. 그러니까 지금 그게 날아갔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집이랑 남편 가게도 같이 날아가게 생긴 거고요? 얼마 전에 독촉장이 왔단다. 아휴, 이걸 말을 해야지 했는데 내가 낯이 없어서 이걸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 그래, 네가 받기로 했다는 그 돈 말이다. 내가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보상이라는 거 내가 잘 아는데 우리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얼마면 되는데요? 지연아, 우리 도와주는 거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냥 도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대로 어머님께서 날리신 돈 해드리고 나면 저희 분가할게요. 그래. 나도 이거 잘 되면 너희 분가시켜주려고 한 거였어. 그래,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휴, 고맙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다시는 내가 너를 무시하고 그러지 않으마.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몇 달 후. 이번 주에 할머님 뵈러 가는 거지? 응, 저번보다 몸이 많이 편찮아지셔서 이제는 휠체어로 다니시는 것도 많이 힘드신가 봐. 요 앞에 바다가 정말 예쁜데 언제라도 몸 괜찮아지시면 우리 카페 놀러 오시라고 꼭 말씀드려야겠어. 아마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저번에 당신이 내려준 커피 너무 맛있다고 기특하다고 하더라. 할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셀쭉하게 날 노려보면서 지연이한테 잘하고 있냐고 여쭤보시고 핀잔만 주시더니. 아니야. 할머니 앞에서 티는 안 내고 당신 걱정 엄청나게 해주고 있어. 카페 자리 옮긴 데는 어떠냐고 여쭤보시고 장사는 잘 되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아무래도 연고지를 아예 옮긴 거라 단골 끊어진 건 아닌지 걱정되시는 것 같더라. 정말? 할머님이 나 정말 많이 신경 써주고 계시는구나. 바다가 보여서 너무 예쁜 카페에 자리 잡아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은근히 걱정되고 그러셨나 봐. 아니면 내일 당신도 같이 뵈러 갈래? 난 오히려 내가 가는 거 싫어할까 봐. 내일 가는 거 당신 혼자 다녀오고 발에다만 주려고 했는데 가서 너스레 좀 떨어야겠다. 아마 좋아하실 거야. 저번 주에 당신 안 보이니까 나한테 당신 많이 바쁘냐고 슬쩍 물어보시던데.
할머님 은근히 나 기다리시나 보다. 그러고 보니 어머님은 요즘 잘 지내고 계셔? 내가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할머니 신경 쓰느라 도통 찾아뵙질 못했네. 말도 마. 요즘 당신 자랑만 동네에 엄청나게 하고 다니시나 봐. 저번에 엄마한테서 반찬 들고 온 날 있잖아. 동네 아주머니들이 붙잡고 당신 안부 엄청나게 물어보시더라. 어머님께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주변 인식 신경 쓰시는 분이라 걱정했는데. 어유, 그렇게 엄마가 힘들게 했는데도 나만 바라봐주고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그리고 우리 엄마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나는 엄마가 염치 없게 그런 부탁을 당신한테 한 줄도 몰랐어. 덕분에 우리 분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됐어. 우리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으니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힘들었던 지난 날들 다 잊을 만큼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부모님의 죽음 후 보육원에 맡겨져 고아로 생활한 세월 동안 정말 서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울었던 날들도 많았고요. 처음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견디고 이겨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찾아오더라고요. 지금은 시어머니랑 정말 사이가 원만해져서 친모녀 사이처럼 지내고 있어요. 친모녀 사이가 얼마나 각별한지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친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세요. 할머니는 거동이 조금 불편해지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있고요. 할머니께서 주신 재산 덕분에 급한 불도 껐고 지금은 바다가 보이는 예쁜 카페를 차려 남편과 함께 잘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너무 행복한 시간으로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게 이런 말 같아요. 다른 분들도 제 얘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